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추가된 게 새로 개정된 게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비과세 받을 때 1세대 1주택으로서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때 원래 주택 면적의 5배 또는 10배까지만 비과세 줬어요. 단독주택일 때. 어차피 아파트는 대지권으로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주상공 지역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때는 바닥 면적의 딱 3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면적,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계산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은 누가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신축업자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어디까지를 주택 토지로 잡고 계산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3배가 넘어가는 부분은 뭘로 보느냐면 비삼용 토지로 봐요. 그러니까 요 기준 면적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비삼용 토지로 갑니다. 비삼용 토지가 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아시죠?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요? 안 돼요? 돼요. 원래 이번에 지금 개정하려고 그 개정안으로 올라왔었던 게 꽤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 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개정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주택은요 1년 미만이면 70%죠. 2년 미만이면 60%고요. 근데 상가는 1년 미만이면 50%입니다. 상가나 토지는 1년 미만에 50%라고요. 2년 미만이면 40%예요. 근데 그것도 올해 전부 다 70%, 60%를 올리기로 했어요. 원래 개정안이. 그러니까 주택하고 똑같이 가자. 부동산은 무조건 1년 미만은 다 70%, 2년 미만은 60%로 가자 하다가 유예시켰어요. 개정을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끝나면 아마 6월 정도에 한번 엄청난 세법 개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 예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대선이 있죠? 그 다음에 6월 정도인가 5월 정도인가 지방선거 하나 있죠? 그죠? 예, 그거까지 끝나면 대대적으로 아마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때 예측이 가능하고 지금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누가 될지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후보들이 말하는 정책들이 약간씩 비슷한 곳도 있지만 약간씩 변화가 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은 올해까지는 그냥 거래 부분을 잠시 지켜보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현재는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하나 개정된 게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1주택 1분양권이라든지 이거 비과세 특례 합리화해서 지금 요건이 하나 추가됐거든요. 뭐냐면 일시적인 2주택이에요. 즉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매입을 했다. 뭐 신축을 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매매로 사거나 분양을 받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을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이나 기본적으로는 3년이죠? 3년 이내 기본집을 팔아야 되고 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게 기본 조건이잖아요. 다만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반드시 이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무슨 지역에 있을 때?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 요건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 하죠. 그죠? 요건요. 요건 언제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돼요? 요거요. 이게 언제 조정 대상 지역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집을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이 집을 취득했을 때. 근데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신규 주택, 얘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을 하는데 요거 산 날에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요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러면 1년일까요? 3년일까요? 3년입니다. 아셨어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반드시 이 집까지 이 집에 전입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집을 살 당시에 요 집을 살 당시에 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돼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살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집을 살 때도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되고 얘를 살 때 얘랑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몇 년 안에요? 1년인 거고 아무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었어도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서 아니라면 그냥 3년이에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 집을 취득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집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몇 년 이내 파시면 돼요? 3년 이내만 기존 집을 파시면 되고요. 이 집으로 이사 안 와도 돼요. 아셨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반드시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사 안 와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집을 팔았을 때 1주택이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몇 년 보유해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요거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해야죠.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처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다시 재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양도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양도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2년 거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거주 있죠. 거주는 취득 당시로 따져요. 그 이전에 그것은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 이전부터는 거주 요건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건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을 때 그 상태로 샀다면 처음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2002년도에 샀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상관없고. 아셨어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2년 보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2년 보유는 하셔야 돼요. 대신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취득 시점으로 따져요. 대신 일시적 2주택일 때 1년 이내 팔아야 되는 것은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죠.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으로서 2주택 이상이면 장특공제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세율 적용할 때 플러스 20%나 30% 추가되죠. 그건 이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로 따져요. 양도 시점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솔직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진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누더기세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세무서라든지 국세청에다가 문의를 하면 이쪽 이야기 다르고 이쪽 이야기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계속 기재부에서는 새로운 해석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분쟁이 생기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판례를 따라가야 돼요. 판례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세 개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어요? 2년 보유 및 거주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취득 시점으로 판단한다. 이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요때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상관없이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해서 팔았을 때 요때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요때는. 근데 이때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럼 무조건요. 2년 거주는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때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년 거주는 안 해도 돼요. 2년 보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거주할 거냐 말 거냐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여기로 따진다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2주택일 때 1년 이내로 갈 거냐 3년 이내로 갈 거냐는 요 당시로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률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취득했을 때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근데 작년부터 지금 추가된 게 하나 있었죠.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갔죠. 그래서 입주권하고 이제 똑같이 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이 집을 팔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2주택에 걸렸다. 그러면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무조건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3년 이내 팔아야 돼 이거. 여기는 1년 조건 없습니다. 아셨어요? 입주권도 지금 똑같아요. 왜 이게 지금 1년 조건이 없느냐면 이게 아직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3년 이내예요. 그래서 3년 이내 얘를 팔면은 몇 주택으로 봐줘요? 1주택으로 봐주고 이 당시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되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얘는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 상태라면 내가 이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다면 뭐 하라고요? 파시라고요. 몇 년 안에 파시라고요?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아셨어요? 그것도 전제 조건이 이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한 분양권이었어야 돼요. 근데 3년 이내 안 팔 거예요. 왜 안 팔 거냐? 이 집 완공되면 이 집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내가. 이 집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없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이 분양권을 살 필요가 없었다고요. 이 집 사고 나서 3개월 만에 분양권을 취득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딱 사놓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기존 집이 있는데 이 집 취득한 지 1년 안 돼서 이걸 산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3년 안에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 못 받아요. 왜? 1년은 못 채웠으니까. 그러면 비과세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요. 아셨어요?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 집으로 이사를 와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팔아요. 그러면 얘 비과세 돼요. 대신 무조건 이 집으로 바로 올 필요는 없고 몇 년 안에 모으면 되느냐면 2년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난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요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이게 하나 지금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입주권을 취득을 하든 분양권을 취득을 하든 다른 주택을 취득하든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고 싶으면 무조건 몇 년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되죠? 분양권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됐을 때. 아니면 3년이 지나서 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팔 거라고요. 그러면은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있죠? 그 집이 완공되고 나서 몇 년 이내 처분하면 돼요. 2년 이내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2년 이내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그 집에서 뭐 하면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갈 거면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었다고요. 작년까지는. 그게 이번부터 지금 추가된 거라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기존 집하고 새로운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일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둘 다 주택일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 가야 되고요.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 이내고 그게 분양권 상태라면 그냥 3년 이내고요. 아시겠어요? 알고 있죠 이거?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 내용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생 임대주택이라고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번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은 원래 규정대로 간다 그러면은 임대하는 집은 내가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 자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원래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내잖아요. 그러면 2년 보유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조정대상 지역은요. 그냥 이제부터는요. 2년 거주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게 한 3년 전부터 시행되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도 무조건 뭐까지 다 해라. 거주까지 다 해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냈을 때 뭐 8년이나 1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은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보유만 채워졌으면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2년 거주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수도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뭘 만들어놨느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서로 같이 잘 살자.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서로가 합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임대기간을 그냥 1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주택이 있어요. 임대한 기간을. 그러면 나는 앞으로 몇 년만 더 거주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을 거주할 필요 없이 1년만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혜택을 준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되게 웃긴 게 자 조건이 뭐냐면 조건 자체가요. 올해 말까지 지금 임대한 것에 한해서입니다.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금 임대차 계약 그리고 이제 올 연말 됐을 때 아마 연장할 가능성은 있어요. 연장할 가능성인데 현재 법률이 그래요. 올해 말까지 그것도 임대료 5% 넘지 않았을 때 뭐 5% 넘지 말아라는 것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랬을 때 요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몇 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년 이상 임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몇 년 거주를 채워준다고요? 1년 거주를 채워준다. 1년 거주를 인정해준다 이야기죠? 1년 거주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면 2년 임대 내고 다시 1년을 내가 살면 2년 거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총 3년은 가지고 있어야죠. 못해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계약갱신권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약이에요. 새로운 계약이라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2년 살고요.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2년을 더 줘야 돼요. 자동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5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렇대요.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내용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준시가가 9억 원이 안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임대한 기간이 최소한 전에 내가 이번에 재계약했을 때 이게 계약갱신권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전부터 이미 1년 6개월 이상은 임대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을 한 상태에서 5% 인상시키지 않은 상태로 2년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하면은 그대로 다시 2년을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1년 거주가 한 걸로 인정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여기. 의미 없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애초부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주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얘가 의미가 없죠. 미쳤냐고요. 어차피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면 2년 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거죠.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2년 거주라는 요건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83 대책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집이거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그러면은 2년 거주 요건이 이때 나왔었거든요. 2017년도에. 그러면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2년 거주가 필요가 없죠. 그죠? 또 이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2년 거주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취득 당시에 뭐가 아니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요, 이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되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 이후에 취득을 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최소 5년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한 번 정도는 고려하라고요. 만들어 놓으니까 다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다. 혹시라도 이런 게 나는 뭐 한 10년, 20년 할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 정도는요. 그리고 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5년 후 지금 기본적으로 5년은 잡힐 거 아니에요. 중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계약갱신권 청구를 해서 2년 더 연장을 해줘야 되고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1년 거주를 더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집은. 그죠? 근데 5년 후에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면은요. 또 5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자 지금까지 거주 요건 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시적인 법률이다라는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이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택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 준다 그랬죠. 이런 혜택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 2주택이라든지 3주택에 걸리게 되면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불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그 조합원 입주권이 어디까지만 들어갔느냐면 재건축하고 재개발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소규모 재개발까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이라든지 자율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 정비사업 하여간 정비사업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지금 작년까지는 좀 규모가 컸던 것들만 들어가요. 근데 올해부터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는 우리가 그 조합원 입주권도 일반적으로 조합원 입주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추가됐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게 되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올라간다 그랬죠. 예. 근데 해당 주택, 일정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제외되는 주택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는 가정 어린이집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있죠. 그죠? 이런 어린이집들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모든 어린이집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고 생긴 것들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중과세 범위에서. 이게 이제 이번에 확대됐던 내용이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시겠죠?